안녕하십니까? 정신간호 역사에 대해서 발표할 선혜경입니다. 먼저 정신간호 역사에 대해서 목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시시대, 고대시대, 그리고 중세 르네상스 시대, 그리고 17, 18세기, 19, 20세기, 현대, 정신생물학적 치료 역사, 우리나라 정신간호 역사의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원시시대는 정신질환을 저주받거나 귀신이 들렸다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마술적 종교적 의식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치료를 하였습니다. 고대시대 먼저 이집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집트는 사악한 영혼에 의해서 정신질환이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인간의 죄와 질병 치료를 동시에 치료했죠.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시대는 고대임에도 과학과 의학이 많이 발전을 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정신질환을 인간 내부적인 문제로 보았어요. 히포크라테스는 사액제설을 주장을 했는데 혈액, 타액, 황당즙, 흑담즙이 이 네 가지 체액이 조화를 균형적으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불균형을 이루었을 때 정신질환이 발생한다라고 보았습니다. 플라톤은 신체와 정신은 분리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정신과 육체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은 건강이 해치게 되고 정신질환 같은 그런 질환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갈레는 신경해부학의 권위자로서 특히 뇌가 사람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정신질환 치료는 가족을 중심으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대는 신체의 균형을 많이 강조했던 시대로 그래서 목욕 문화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이번에는 고대 시대 중 중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은 정신과 신체 사이에 밀접한 상호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압, 침술, 약초 처방을 통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중세 르네상스 시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대는 중세 카톨릭이 굉장히 강세한 시기였죠. 그래서 정신질환은 마귀가 몸에 들어와서 이렇게 생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환자를 연기에 굴리고 족쇄를 채우고 매질을 하고 굶기고 이러면서 환자 몸에서 마귀를 쫓아내려고 했죠. 그래서 이때 정신질환에 걸린 여자를 마녀라고 칭했고 마녀 사냥을 했었죠. 르네상스 시대는 인간 중심 사상이 발달했던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파라셀루스는 귀신학을 반대를 했죠. 그리고 정신질환은 자연에서 오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웨이어는 마녀는 정신질환자이다 라는 것을 밝혔고, 그리고 친절하게 자유롭게 이렇게 정신질환자들에게 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1900 아니 17세기 18세기 이때는 절대 왕권 시대죠. 그래서 이 시대는 이제 왕의 힘이 강해진 시기예요. 그래서 유럽 각 국가들의 왕들이 사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이제 수용소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수용소에다가 정신질환자, 극빈자, 세수들을 이렇게 다 함께 같이 수용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수용소에서 이제 가다 놨죠. 가다 놓고 이제 치료를 해요. 이렇게 구속 의복 같은 것도 입혀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이게 또 수갑을 채우거나 진정시키는 의자에 앉혀가지고 묶어놓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신질환자를 치료를 했어요. 18세기 말에 이런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환경이 이제 대중들에게 이제 인식되었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인도주의적, 도덕적 정신질환자들에게 인도주의적, 도덕적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윌리엄 두쿠는 공공기관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간적 처우에 대한 기준을 확립했고 마련했고, 필립 피넬은 정신 질환자들에게 족쇄를 제거하도록 했고, 그리고 친절과 이해로서 환자를 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19, 20세기는 과학이 무척 발전을 했죠. 그래서 질병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정신의학이 신경과에서 분리가 되었습니다. 에밀 크레펠린은 정신질환의 원인, 증상, 경과, 애후 등을 체계적으로 기술을 했고, 프로이드는 인격 형성의 발달에 대한 이론을 확립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정신분석요법을 연구하고 체계화시켰죠. 현대는 이제 과학이 엄청 발전했죠. 그래서 이제 환자들에 대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환자들이 이제 정신질환 환자들이 치료를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치료에는 이제 신체적 치료가 있고 약물 치료가 있고 심리학적 치료를 받게 됐죠. 이제 정신생물학적 치료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33년 인슐린 충격요법이 개발이 됐고, 그 다음에 1935년 인위적 간질 발작 유도제인 메트라졸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1936년도에는 뇌전두엽 절제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938년에는 전기를 통해서 치료를 했죠. 그리고 1950년대는 향정신성 약물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3년은 조현병 치료 약물인 클로르프로마진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후반에는 CT, MRI, 스펙트, 페트 등 뇌 영상 촬영술이 발전을 해서 정신병 환자의 뇌 구조적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나라 정신간호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제시대는 총독부 의원의 정신과 병동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1953년에는 향정신병 약물이 개발이 되어 치료에 사용이 되었고요. 1960년대는 미국 정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활동치료, 환경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은 대한간호학회가 창립이 되었고, 1971년에는 정신간호학회가 대한간호학회에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35년 12월 31일에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었습니다. 1999년에는 전국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2004년에는 전문간호사 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이 PPT는 바로 선혜경이 만들었고요. 사진 자료는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가져왔고요. 내용 출처는 정신건강간호학 현문사 교재를 이용했고, 그리고 정신간호학 퍼시픽스 북스 교재, 그리고 정신건강간호의 역사 PPT 배용주 교수님이 만드신 PPT를 이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